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명절이 끼어 있어서 네. 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절은 여성들에게 기쁨이자 또 하나의 고통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지난 10월 4일 날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그 명절이어서 남다른 소회도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살아생전 엄마 얘기를 많이 해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뜻깊은 또 명절을 보내셨고 또 명절 또 주간에 또 이슈가 또 크게 있었죠. 네, 북미 정상회담 2차 합의한 거 정말 그거 굉장히 이제 성과를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올해가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그다음에 3.1혁명 100주년 되는 해이고 그 어떤 해보다도 남다른 의미가 갖고 있는 해이잖아요. 이때 이제 분단을 종식하고 그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왔다, 기회가 왔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기뻐했던 명절 중에 그 나온 소식이라서 더욱더 또 뜻깊은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그 시기인데 그렇죠. 좀 여야 간에는 지금 보니까 무슨 불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여야라기보다는 특정 야당에서 신경 지금 쓰이신 처리 안보 관련해서 신북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북풍을 따지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뭐 민정당 시절부터 또는 신한국당 시절 이럴 때 이제 대선에 불리하면 또는 대선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북풍을 악용했던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성금을 모금해서 평화의 댐,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북한에서 남한을 완전히 뭐 물바다로 초토화시킨다고 해가지고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금을 모금했지만 그것이 어디로 돈이 갔는지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일이 이제 평화의 댐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총풍을 기획했다가 무산됐던 것이 있었죠. 총을 쏴달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그 신북풍이란 것은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에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정책 이득을 꾀하려고 했던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획책했던 것이 바로 북풍인데 느닷없이 신북풍을 들고 나와서 이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북풍을 제기했다가 정말 시쳇말로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총선 앞두고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2의 홍준표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궁지에 모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과거 이 냉전 시대 프레임에 좀 갇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날짜 가지고도 지금 뭐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좀 억지라고 보시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와 그다음 미국의 성조기, 그다음 이스라엘의 국기를 흔들고 이제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집회를 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날짜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뭐 방해할 목적으로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도 아니고 과대망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원래는 3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2월 달로 확정을 지은 거는 실무적으로 이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당하면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계산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교안 후보와 그 김진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보이콧을 하겠다. 연기가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초강수 전략으로 나오는데 오후 3시에 뭐 결론이 나올 텐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뭐 연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3월 이후 4월인데 4월 달은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위 비대위 체제가 1년이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그다음에 4월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한 5월 달에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안정적인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네, 될 네.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뭐 그랬으니까 또 단식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실은 네.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나오다 국회, 보니까 한 명이 계시던데요. 릴레이 네. 지금 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가짜 네. 단식이었다가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적절성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은 네. 의석수가 112석인데 지금 특검 주장하고 국정조사하면서 김태우 전 특검 감찰반을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관찰 안 되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짜 단식하다가 들통나니까 릴레이 농성이다라고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요. 정치권 희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 네. 웰빙 다이어트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김선영 앵커님 지금 단식 중이죠. 아침 저 아침 못 못 먹었습니다. 먹고 지금 점심 놓쳤으니까 네. 굉장히 장시간 단식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렇죠. 게 아닌가 네. 싶은 그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그 부분은 여야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회가 멈춰 있는 그 상황이 어제도 보니까 또 합의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이 미국 그 방문을 원래는 대표단이 가기로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국회 정상화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의 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미국을 간다고 하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전은 면치 못할 것 같고요. 사실 만약에 1월 국회는 민주당 쪽에서 보이콧을 한 거고 2월 저희 보이콧 아니에요. 네, 네. 2월 국회는 원래 자유한국당이 1월 국회는 사실은 그런 없는 거고 2월 네. 국회는 임시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측면에서 보면 양당이 지금 뭐 절실함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니고요. 저희는 2월 국회를 통해서 지금 논의돼야 할 사안이 김용균법 상당히 많잖아요. 후속 네. 조치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국정조사도 손혜원 의원을 딱 집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불거졌지만 어쨌든 이정우 의원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의원들 곽상도 의원 건 뭐 네. 또 최교일 의원 건 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거지니까 그거를 좀 무마하고 또는 뉴스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하는 거고 저희 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네. 법과 제도에 미비한 것이 상임위에서 좀 열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입장인데 거의 막무가내기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말에는 좀 좋은 소식 기대해 기대해 보시나요?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사무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톡합니다. 여기서 문제 좀 드릴게요. 먼저 어제 정답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답이 2차 정상회담 장소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박내일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문제 보여주시죠. 현재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누구일까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댓글과 함께 이메일 주소 함께 올려주셔야 선물 보내드립니다. 꼭 이메일 주소 함께 올려주시고요.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정답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물, 선글라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영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